청소년기 건강 한번 첫 장을 살펴보시면 청소년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실 지금 미화 리더님을 빼고는 10대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모였네요. 승리 리더님도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만 저희 이제 10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고민은 사실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옛날엔 내 말 들었는데 지금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청소년기의 질병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기 유지를 하는 게 평생 건강의 기준점이 돼준다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성장의 골든타임은 태어나서 유아기 때도 골든타임으로 치지만 사실 청소년 건강이 성인기 건강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성장의 골든타임 또 생식기 발달을 2차 성징으로 인한 생식기 저기 뭐야 2차 성징으로 인한 성호르몬이 나오기 직전까지 성장 호르몬들도 활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장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골든타임이 아마 최후의 보루라는 느낌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나이가 10살을 넘어가고 1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 아이가 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청소년기라는 걸 엄마들이 알기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마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하긴 하세요. 주변에 물어보시면 병원도 많이 가시고 주사도 맞추시고 한약도 먹이시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더라고요. 저희 가빈이 규빈이 친구 엄마 중에서는 아이가 작으니까 300만 원어치 아이키커 뭐랑 이런 거 프로모션 세트 6개월치 사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효과만 있다 그러면 뭐든 막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하려 하나 자식은 말을 안 듣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소비자분들과 많이 나누실 수 있는 장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사실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숙면과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대를 한번 봐주세요. 보통 낮 12시 정도에 적절한 자극에 신체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신체를 움직여주는 거죠. 저 때는. 그렇게 하시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2시 사이 피크 타임이 12시인데 이때 숙면을 취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됩니다. 결국은 성장 호르몬은 잘 자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걸로 분비가 될 수 있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됐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해주느냐. 첫 번째가 몸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기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뼈와 근육을 만들어서 근력을 증진시켜주고요. 세 번째가 치매,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른 호르몬에 관여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방 분해인 것 같습니까? 네. 땡! 일단 이 네 가지의 가장 우선하는 면역 관리의 성장 호르몬이 첫 번째로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을 관리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1차적으로 먼저 쓰이고요. 면역 관리에 쓰이고 그러고 나서 적절하게 내가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바로 지금 이 네 가지의 성장 호르몬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보시면 운동 적절하게 하는 거, 수면 잠 잘 자는 거, 영양소 섭취 잘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는 거, 이 네 가지가 적절한 상태이신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하는 시기를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가 일반 성장기.
태어나서 초산까지인데 요때 한 가지 신경 형성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이들 머리 좋게 키우고 싶으시죠? 그 머리를 좋게 해주는 게 몇 살까지일까요? 5살. 만 5세 맞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만 5세 이상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도 망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잘 먹이고 자극 주시면 되는데 아마도 태어나서 5세까지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때 많이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1차 기회가 그때고요. 사실은 2차 기회는 바로 2단계 급속성장기라고 하는 2차 성징이 보이기 직전 내지는 시작될 때쯤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초5까지, 남자아이들은 중1까지인데요. 2차 성징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인데 지금 주변에 2차 성징, 특히나 초병을 시작한 아이들이 꽤 있는데 저희 딸들은 아직 안 했어요.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로 인하여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2차 성징을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남자아이들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털이 나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냄새나 변성기가 끝나는 시점은 거의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완료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 변성기가 오잖아요. 와서 이 변성기가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거 아시죠? 아마 김수진 리더님 아실 거예요. 그때가 딱 되면 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사실은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감속 성장기.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여자아이들 초경이 시작되거나 남자아이들 변성기가 완성되는 무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1, 중3인데 이때까지 크고 그러니까 뭐냐면 급속 성장기는요. 1년에 8에서 10cm가 클 수 있는 시기고요. 한 번에 많이 큰다는 얘기예요. 급속. 감속 성장기는 급속히 크던 애들이 크는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안 크느냐? 아닙니다. 1년에 5cm, 4cm, 5cm 정도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죠. 근데 4단계로 넘어가서 무성장판기,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건강성장 프로그램 할 때 아이들 뼈사진을 찍는 이유가 뼈사진 나이가 자기가 태어난 연령과 비슷하면 대체로 평균으로 다칠 확률이 높고요. 자기가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더 앞서가면 빨리 성장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뼈 나이가 자기 연령보다는 조금 느리면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기 아이들도 알 수 없거든요. 안 찍어보셨으면 찍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장 시기에 이 청소년기가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청소년기는 2차 성징과 되게 많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 2차 성징이 언제 나타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장이 빨리 끝나느냐, 더 이어지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9살, 10살인 여자아이들에게서 가슴이 이렇게 멍울 이상으로 잡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남자아이들도 2차 성징의 모습이 보이고 이러니까 약간 성조숙증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9살 정도 딱 되면 그 겨울방학에 성조숙 검사 되게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검사 되게 많이 해요. 내 아이가 혹시 괜찮나?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데 이 성조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시면 비만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소아비만은 사춘기를 앞당겨 성장판을 빠르게 닫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영양 불균형. 요즘 애들 진짜 영양 불균형한 애들 많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만 먹거든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성장 스트레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면 장애. 생각보다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이번에 인바디 밴드 나오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체크해 주는데 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은정 리더님이랑 얘기하면서 아들 감시용으로 도대체 새벽에 자는지 게임하는지 알 수 있는 감시용으로 인바디 밴드 좀 채워야겠다고요. 요즘 도통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고민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듯이 2006년도에 태어난, 그러니까 2006년도 고3 남학생과 2016년도 고3 남학생의 키와 몸무게 변화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요즘 애들 다 큰 것 같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는 키 평균이 174였는데 2016년에는 173.5고요. 몸무게는 더 조금 늘었어요. 0.8kg. 결국 이게 뭐예요?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느는 건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죠. 식습관과 운동 부족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저희 집에 나날이 푸동푸동해지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적정 수면 시간도 이렇게 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결국은 10대에 8시간 정도는 자야 되거든요. 자, 지금 10대 키우시는 부모님들 각자의 자녀 얼마나 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그래도 8시간 가까이 자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좀 늦길래 요즘. 어머나 웬걸. 나 몰래 중간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에서 10시간이 아니고요. 중간에 잘라먹은 시간들이 꽤 많아서 제가 합쳐보니까 5, 6시간 자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14에서 17세, 저 때도 수면 시간 잘 지키는 게 성장 호르몬과도 굉장히 많은 밀접한 영향을 미치시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보시면, 와, 놀랍죠? 6시간, 5시간. 고등학생,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아직도 4당 오락인, 4당 오락도 아니군요, 아직은. 네. 어쨌든 5시간 자는 걸로 애들이 공부하고, 할 거 하고 5시간밖에 안 자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성장 호르몬은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요? 숙면과 운동 두 가지의 영향을 받죠. 그 두 가지가 잘 될 때 더 분비가 왕성한데 운동이 부족하죠. 자, 이때부터 저희가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예체능을 학원을 많이 보내죠. 그래서 농구, 야구, 축구, 태권도, 뭐 안 되면 수영 뭐 이런 거 다 시키시잖아요. 이때 시키시잖아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농구도 하고 1년에 무슨 운동이라도 한 가지씩 했거든요. 중학생이 되고 특히나 중2가 되면서 코로나에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확진자가 됐었고 다이어트를 좀 하고 25cm 라이드도 요즘 좀 타라고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시설 들어가서 다시 확진자가 됐더라고요. 너무 포동포동해지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점점 운동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 아침에 먹여서 보내려고 하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침에 거르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근데 사실은 아침을 걸으면 당 수치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폭식을 하거나 좋아하는 것만 일시적으로 먹을 확률도 되게 높아져서 사실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자,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학원을 많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용돈을 줬는데 학원과 학원 사이에 시간이 애매하니까 아메에서 나오는 프로틴 쿠키 이런 걸로 뭐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뉴트리션 바를 넣어주거나 그런다고 해서 얘가 그것만 먹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삼각김밥도 사 먹고 김밥 사 먹으면서 목마르잖아요. 콜라 사 먹고 그다음에 핫도그집 가고 서브웨이 가고 막 별거 다 먹어요. 패스트푸드 일주일에 3-4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게 학원과 학원 사이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다큐 중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대치동 학원가의 애들이 지내는 모습이 거의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계속 학원을 도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걸 봤거든요.
또 요즘 청소년들이 과연 식습관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 이때부터는 사실 저희의 터치를 거의 얘들이 받지 않아요. 터치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는 거의 먹지 않죠. 채소 먹는 비율이 고등학생들은 뭡니까 이게 22.6이면 5명 중에 1명 먹는다는 거죠. 네, 저희 아이가 지극히 정상이었던 거죠. 채소 안 먹는 게. 네,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아, 초등 때랑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카페인 하루 섭취 권장량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섭취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권장량은 성인은 400mg, 50kg의 청소년은 125mg을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 음식들인데 자, 놀랍죠? 아니, 왜 아이스크림에 카페인이 있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요구르트는 왜? 저기 안에도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커피 마실 때. 네, 콜라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케이크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뭐 티라미슈나 뭐 여러 가지 초콜릿 들어간 종류 먹으면 저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에너지 음료 보세요. 58mg 들어가 저거는 너무 있습니다. 많죠.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믹스 커피라고 얘기하죠. 저희 아들이 아메이 믹스 커피긴 했지만 얼마 전에 믹스 커피 맛에 질려가지고 믹스 커피 막 한 잔씩 타먹고 그랬었거든요. 저런 것도 문제되죠. 우유도 커피 맛을 먹으면 45에서 47mg입니다. 그다음에 초콜릿, 다크 초콜릿 34mg, 녹차도 15에서 25mg.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은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캔커피 먹고 녹차 먹고 콜라 먹고 초콜릿 먹고 에너지 음료를 먹으면 258.85mg을 섭취해서 100g이 넘게 125mg이 섭취 권장량인데 100g이 넘게 초과를 하는 거죠. 우리 애는 안 그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청소년 부모님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학원 돌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아들이 동네 주민의 제보로 아침에 등교할 때 편의점에서 버블티를 사가지고 먹고 간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동네 저의 그 인맥을 통하여 제가 나중에 알고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왜? 목마르면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짬짬이 모이는 그 카페인이 사실은 또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과다 섭취했을 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요. 위에서 위장 분비를 자꾸 촉진시켜서 위장병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게 사실은 뼈 성장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특히 인과 결합해서 칼슘을 빼내가요. 탄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만약에 이거 탄산음료를 한 잔 마셨다 그러면은 14배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늘 고민하시잖아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5가지 영양소를 정말 정말 부족한 거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0대들에게 이것만은 꼭 먹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 부족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탄산, 카페인 이런 것들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칼슘을 반드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뼈와 치아 형성에도 필요하지만 칼슘이 갖고 있는 1%의 칼슘이 해주는 역할, pH 항상성, 그러니까 인체의 pH 비율을 이렇게 제대로 유지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을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연.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연이 미래의 미각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과자 이런 거 많이 먹는 아이들이 아연을 섭취했을 때 약간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 섭취 많이 시키시는 거 중요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가 모든 점막 조직, 상피세포 이런 성장 발달에 필요한데 자,
입부터 항문까지 장기, 우리의 장기, 위장, 대장, 소장, 뭐 췌장 이런 것들은 다 점막 조직이에요. 내부가. 그럼 사실은 이 내부 점막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A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알러지가 즉 일어나는 알러지 반응을 하는 모든 곳, 눈, 코, 이, 그 폐 이런 것들도 다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 반드시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 B군이 모든 대사의 조효소 역할을 해주고요. 체내 에너지 생성,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데 얘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많이 먹게 해주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되고 피로도를 낮춰주고 간의 피로도도 낮춰주고 그러죠. 그래서 비타민 B군 많이 섭취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탈모 공부하면서 저희가 비타민 B군 되게 맞습니다. 좋다는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 꼭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가 면역 비타민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상과 유지에 필요한 것도 맞고요.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사실 저희가 탈미띠에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으나 비타민 D 제품 따로 나오는 거 석 달에 4만 원, 네. 4만 원이죠. 그래서 되게 저렴하니까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가 다른 때보다 중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틴즈 퍼펙트 팩에는 이 모든 아연이나 뭐 그 칼슘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로 이제 이걸 공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빌베리랑 베타카로틴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BDH 블렌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눈 건강과 두뇌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먹어도 많이 먹어도 이거는 아깝지 않을 아세로라시, 항산화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도한 유해산소,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성산소를 배출할 만한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몸에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할 때 비타민C 많이 먹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틴즈 퍼펙트팩 먹으면 좋고요. 아까 먹지 못하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 음료를 먹지 못하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비군으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진짜로 내주는 에너지 음료를 아이들의 입맛을 좀 바꿔주는 거죠. 에너지 음료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타구나 레드블라스트, 뭐 니온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되게 좋아해요. 잘 마시고 그다음에 섞어서 마셔도 되게 맛있는 것들이 많고요. 저는 저칼로리 무설탕 이온 음료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아쿠아블라스트의 전해질 농도를 보시면 여기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저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카르니틴이, L카르니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좀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 보시면 아미노, 아미노 진짜 강추합니다. 여기 저희 사업 시작하신 지 좀 된 그 학부모들께서는 얼려가지고 먹이시고 다른 거랑 타서 먹이시고 많이 하시는데 아미노 그냥 먹는 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미노산을 완전 투여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저희 딸들이 시설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서원정 리더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아미노 한 통을 거기서 다 먹고 나왔어요. 네. 그 7일 동안에. 그러니까 3명이서 아미노 한 통을 다 먹고 탈모 샴푸를 쓴 거예요, 얘네가. 어머, 머릿결이 달라져서 나왔어요. 두피 상태랑 머릿결이 달라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흡수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미노 많이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피 선장은 후천적인 요인이 77%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유전이 100%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노력하지 않으면 유전은 100%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노력들을 하느냐에 따라 유전적 요인을 저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23%까지도.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양은 신경 쓰지 않아. 그럼 영양의 31%가 유전으로 가는 거죠. 그럼 한 50% 정도는 유전적 소인으로 크는 거고요. 내가 환경은 별로 제어하지 않아. 그러면 26% 더해서 50% 정도가 유전적 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하실 때 유전은 23%고 후천적 요인은 70%래. 그러니까 좀만 노력하면 돼가 아니고요. 골고루 노력을 다 하셔야
저 77%를 채우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 성장은 사실 영양소를 섭취하고 좋은 물을 마시고 유해한 걸 차단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 많이 마시게 하고 식이섬유 섭취하고 유산균을 공급해서 장 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다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 안 듣는 아이들과 어떻게 씨름하며 이것을 해내실 건지는 부차적인 고민이지만 현명한 정보를 엄마가 갖고 있는 걸로 아이의 키가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키뿐만 아니라 지금 질병을 앓지 않는 게 나중에 이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